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말 알아요? 우리 서울대 합격하면 플랜카드 걸어주고 무슨 어려운 시험, 무슨 고시 합격했다고 하면 마을 잔치 열고 막 이러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을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 하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그 개천의 용이 되기 위해 아둥바둥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천을 떠난 용들이 다시 개천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재벌들, 유명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흔한 유명인들 대다수가 어디 살아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다시 개천으로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있는 그곳, 마른 제주로, 사람은 이곳으로. 오늘의 주제는 한강으로 간 용들이 다시 개천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용이 개천에 계속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아마 용은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먹을 게 있어야지. 질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지표로 만든 지역 일자리 질 지수란 게 있어요. 그런데 전국 252개 시, 군구 중 일자리 질 지수 상위 지역 82%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가고 싶은 대기업, 복지 좋은 기업, 돈 많이 주는 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다는 거야. 같은 일을 해도 서울은 더 많이 받고 지방은 더 조금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하는 친구 꼭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혁신도시 지어지면서 공공기관들이랑 공기업들 지방으로 막 내려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정과 LH 등 공공기관 153곳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어요. 이 영향으로 수도권 유입인구는 2011년에 처음으로 줄었고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고요. 하지만 2017년부터 수도권 유입인구는 다시 늘어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어요.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만 밥 먹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생때 같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밥을 먹기 위해선 최소한의 수저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는 그 최소한의 수저 젓가락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토 전체의 11.5%밖에 안 되는 곳에 100대 기업 본사 91%, 상위권 대학 80%, 전체 의료기관 51%, 문화 기반 시설 36%가 몰려 있어요. 솔직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다들 인서울 인서울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 다 인서울 하고 싶었지 않냐? 첫 번째 수저, 교육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시도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살펴보니 10년 동안 서울과 지역 사이 1등급에서 3등급 학생 비율 차이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특히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차이가 더 뚜렷했는데 2007학년도에 비해 올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생 비중이 7% 넘게 늘었어요. 어디에 사느냐가 배울 기회까지 결정하는 건데 이 격차는 그냥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밥을 먹으려면 수저가 필요한 것처럼 취업을 하려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YBM, 파고다, 해커스 등 우리가 아는 유명 어학원들이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분점을 내지 않고 있어요. 유명 고시학원, 공무원 학원은 물론 심지어 면접 스터디며 대외활동까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국구 서포터즈 발대식, 해단식이나 공모전 시상식 하는데 지방에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지방 학생과 취준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그거 참여하는 데에도 시간과 돈을 배로 도로에 쏟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태어난 게 스펙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더 이상 웃고 넘길 만한 가벼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밥도 차려주고 수저도 지어주고 뭐 챙겨줄 수 있는 거 다 챙겨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밥만 먹고 숨만 쉬면
잘 살 수 있나요? 혹시 아비투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습관 그리고 관습의 세계를 아비투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페라와 뮤지컬을 보며 해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계층과 아닌 계층이 아비투스에 따라 나눠져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구별짓기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다 집중되어 있죠. 전남에 오페라 뮤지컬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최신 영화 한 편 보고 싶어 영화관을 가려고 해도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서 2시간을 가야 되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영화 감독을 꿈꾸고 어떻게 유명한 예체능계 종사자를 꿈꿀 수 있냐는 말이에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쓸 수 없는 곳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쿠팡 로켓 배송, 마켓컬리 샛별 배송 이런 문명의 편리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 너 그 배달의 민족 텅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집에서 배민 키잖아? 텅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 아니 배달 오는 데가 없어. 왜? 지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단 이런 문화와 편리성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군에는 응급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주변 시도에 있는 응급실로 이송하다가 숨지는 환자가 하루 평균 2.5명에 이르고 제때 치료만 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응급 환자 비율도 서울보다 지방이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큰 병이 나면 진짜 보따리 싸들고 서울로 가야 돼요. 왜? 지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서울이다 아니야? 자, 그럼 한강은 얼마나 좋을까요? 용들도 계속 와, 지원도 계속 해줘, 물도 많아. 근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혹시 파멸적 집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전국엔 사람이 모여들고 자원이 모여들고 그래서 한 지역이 점점 비대해져가는 현상을 파멸적 집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이후 수도권에만 총 인구의 50%가 집중되며 이미 한계를 넘어섰죠. 인구가 이상할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들은 계속 여기서 살려고만 하는데 그럴수록 물가와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같은 가격인데 부산은 훨씬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월세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 물가는 뉴욕, 런던의 1.9배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4,798만 원이라고 해요.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이런 나라는 결국에는 공멸의 시나리오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경쟁 심화로 인한 초저출산, 자치단체 파산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 더 이상 수도권은 기회의 땅, 용의 서식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용이에요, 이무기예요? 우리는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용이죠. 그럼 우리 용들 개천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미 개천을 떠난 용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